이 강좌는 터커의 고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언어가 온당 15장 문자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문자열. 이 문자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많이 쓰진 않잖아요. 문자열이란 말을. 이거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문자 배열의 줄임말이 아닐까. 문자의 배열이다. 그러니까 문자열이라는 거는 문자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모인 게 문자열이다. 이거를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그러죠. 스트링이라고 그러면은 스트링은 뭐 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배열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헬로 월드다 그러면 H라는 문자하고 E라는 문자, L이라는 문자, O라는 문자 이렇게 만나서 헬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따옴표를 치면 문자 열을 나타내고, 이게 뭐죠? 그냥 따옴표인가? 어쨌든 요거 치면 문자 하나를 나타낸 거고요. 그 문자 얘기는 예전에 좀 드렸는데, 아스키라는 문자 코드가 있었죠. 얘는 뭐다? 1바이트, 문자 하나를 1바이트로 표현하는 거다. 1바이트가 0에서 255까지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어요. 8비트죠, 8비트. 트랜지스터 8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문자 개수가 256개밖에 표현이 안 된다. 근데 0은 이제 비워놓으니까 문자 개수가 255개예요. 255개 문자만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대문자가 몇 글자죠? 226개인가? 그리고 소문자 26개. 이것만 해도 이제 50개가 넘죠. 거기다가 숫자 10개, 거기다 기호 등등등 해가지고 255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택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중국어라든가 한글, 뭐 아라비아 뭐 이런 등등의 문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는 택도 없더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유니코드 문자 코드가 나왔습니다. 유니코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유니코드 16이라는 놈이 있고 대표적으로 UTF-8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고는 UTF-8을 사용한다. 거고요. 문자 코드로 기본 문자 코드로 UTF-8을 사용합니다. 고에서는 문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숫자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다 숫자다. 우리는 문자라고 말하지만 컴퓨터가 얘를 봤을 때는 뭐다? 그냥 뭐 한 72? 이런 숫자예요. 문자 코드라는 거는 제가 저번에 스위치 때 말씀드렸죠. 코드라는 거는 어떤 숫자에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거다.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그래서 우리가 65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를 그냥 A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A라고. 대문자 A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야, 이 숫자는 이제 그냥 대문자 A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 이게 A인지 뭔지도 모르죠. 근데 65라고는 숫자가 들어오면 모니터에 점을 찍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라. 약속하는 거죠. 점을 이렇게 찍어라. A 모양으로.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할 때 또 마찬가지로 A 모양으로 프린트를 해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기기끼리. 사실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A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는 문자가 의미가 있는 거지. 컴퓨터는 그냥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집합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숫자의 숫자의 배열이다. 라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걸 해석할 때 이제 문자로 해석하는 거죠. 문자열. 라는 거고요. 이 15.2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자, 그래서
포에트 이제 포에트 원 얘는 이제 저거죠. 시라는 뜻이고 포에트는 죽는 날까지 하늘에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역슬래시 이런 문자열 쌍따옴표로 묶으면 문자열이죠. 이런 게 있고 백커트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묶을 수도 있어요. 백커트는 뭐냐면은 키보드에 ESC 키 밑에 있는 거 물결무늬 밑에 있는 버튼이에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백커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용해서 문자를 묶여도 돼요.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이용해도 되고 백커트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하고 얘하고는 다른 거죠. 얘는 이제 컴마 쿼트인가 뭐 그런데 얘는 문자 하나 나타내는 거고 얘는 문자 열을 묶을 때 쓰는 거예요. 백쿼트. 그 두 개가 좀 달라요. 쌍따옴표하고 백쿼트하고는. 하늘을 우러러 엔터 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엔터 치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백코트. 자, 이렇게 좀 틀리죠. 얘는 쌍따옴표는 한 줄에 다 썼죠. 한 줄에 다 썼는데 백코트는 여러 줄에 써도 된다. 그러면은 얘가 시작되는 거에서 끝나는 것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문자열로 묶여요. 그래갖고 그 사이에 있는 그 특수문자 같은 게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출력해보고 포일 1, 두 번째 거 출력해볼게요. 2 출력해보면 자, 첫 번째 거 죽는 날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럽기를 잎새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거 이렇게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얘는 이제 한 줄을 띄우기 위해서는 이 역슬래시 n 특수문자를 썼죠. 계획문자 한 줄을 띄워라 라는 계획문자를 썼고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계획문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계획문자 이렇게 샜는데 이렇게 해야 한 줄이 띄워지는 거죠. 근데 백커트를 쓰면 그냥 엔터키 눌러도 이게 한 줄 띄우는 거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탭을 넣을 때도 이렇게 탭을 넣으면 알아서 여기가 탭이 띄워져서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탭을 넣으려면 특수문자로 역슬래시 t를 해야 탭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특수문자를 넣어도 이 작동이 안 하고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냥 특수문자로 동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백쿼트로 묶으면 그냥 개행이나 탭이나 다 그대로 출력이 되고 특수문자도 그대로 출력이 된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문자를 할 때 쌍따옴표로 묶는 거, 백쿼트로 묶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TF 문자 코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고는 UTF 문자 코드를 쓴다고 그랬죠? UTF 문자 코드는 문자 한 개를 1에서 4바이트로 표현하는 건데 보통 1에서 3바이트로 표현이 돼요. 4바이트짜리는 거의 안 쓰고요. 보통 1에서 3바이트로 표현이 되는 문자 코드다. 그러면 자, UTF-8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게요.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뭐 65, 66, 67 이렇게 더 쳐봐요. 그러면 얘는 딱 첫 번째 바이트를 딱 봤을 때, 첫 바이트를 봤을 때 얘가 1바이트짜리 놈인지 2바이트짜리인지 3바이트짜리인지 4바이트짜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얘가 딱 봤을 때. 그러면 이거를 1바이트짜리면 요거 하나만 읽어서 문자 하나가 되는 거고 2바이트짜리면 요거 두 개를 읽어야 문자 하나가 되는 거고 3바이트는 요거 세 개를 읽어야 문자가 하나가 되는 거고 4바이트는 네 개를 읽어야 문자가 되잖아요. 근데 첫 바이트만 딱 봤을 때 얘가 뭔지를 알아야 얼마큼 읽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 비트를 봅니다. 딱 처음 시작 비트. 처음 시작 비트가 8비트라고 1바이트는 8비트죠. 그러니까 비트가 8개야. 처음 시작 비트 하나 둘셋넷 다섯 9개네. 처음 시작 비트가 0으로 딱 시작하면 첫 비트가 0으로 딱 시작하면 아 이건 1바이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0으로 시작하면 또 처음에 0으로 딱 시작하면 아 이거 1바이트네. 그래서 1바이트만 딱 읽어요. 1바이트만 읽어요. 근데 처음 시작이 0이 아니고 1로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1바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이 몇 개 오는지 봐요. 1이 2개 오고 0으로 이렇게 끝나면 110 이렇게 되면 아 1이 2개니까 2바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3개 오고 0으로 끝나. 그러면 1이 3개니까 3바이트. 그 다음에 1이 4개 오고 0으로 끝나. 그럼 4바이트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첫 바이트를 딱 읽어서 첫 비트를 보고 첫 비트에서 1의 개수를 세가지고 몇 바이트인지를 결정해서 이게 3바이트다 그러면 3개를 이제 이렇게 읽는 거죠. 읽어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거가 UTF-8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볼게요. UTF-16이 있어요. 얘는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2바이트. 문자 하나를 2바이트로 표현해요. 그러면 UTF-16은 한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고 UTF-8은 한 문자를 1에서 3바이트로 표현하는데 얘가 4바이트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최대 4바이트예요. 한 문자가. 한 문자가 최대 4바이트다. 얘는 2바이트다. 그렇다고 보면 얘가 2배 공간을 더 쓴다 라고 볼 수 있죠. UTF-8이 공간을 2배 더 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왜 UTF-8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을 하는가? UTF-8의 컨셉은 뭐냐면은 많이 쓰는 거에다가는 적은 공간을 할당하고 많이 쓰지 않는 거에다가는 많은 공간을 할당하자 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모든 데이터가 대부분 보니까 영문자하고 숫자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80%가 예를 들면 80%가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영문자 또는 숫자더라. 뭐 이런 거에 이런 문자에 2바이트씩 표현을 하면 UTF-16 2바이트씩 표현을 하면 문자 그 공간이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 80% 이상이 1바이트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1바이트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비중이 적은 나머지 한글이나 뭐 한자나 이런 거는 2바이트로 표현을 하자. 2바이트 또는 3바이트로 표현을 하자. 라는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80대 20 법칙. 20%가 80%를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법칙인데. 그러니까 영문자랑 숫자랑 이 작은 범위의 데이터가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1바이트로 하고 나머지를 2바이트 또는 3바이트로 표현하자는 컨셉이에요. 컴퓨터 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걸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20대 80 법칙이 좀 적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의 코드가 성능의 80%를 차지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뭐 실제로 이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이제 최적화라고 그러죠. 코드를 최적화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전체 코드 100% 코드 다 검토할 게 아니라 그중 일부 성능의 80%를 차지하는 일부 코드만 개선을 해도 성능 개선을 해도 성능 개선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집중할 게 아니라 일부만 집중하자. 그래서 성능을 많이 차지하는 코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코드를 개선하는 것보다. 그거를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많이 차지하는 코드를 찾아내서 거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많이 해요. 그래서 UTF-8은 전체 사이즈로 보면 4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UTF-16에 비해서 2배의 사이즈를 더 쓰지만 대부분의 문자를 차지하고 있는 영문자랑 숫자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공간 절약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글 사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우리 한글 되게 많이 쓰는데 왜 이게 얼마 조금밖에 차지 안 하냐. 뭐 그런데 전 세계로 따지면 그렇다고 하니 뭐 그런 줄 알아야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UTF-16은 기존의 영문자나 숫자도 다 2바이트로 표현을 하잖아요. A든 문자 A든 뭐 A든 다 2바이트로 표현을 하니까 이게 호환이 잘 안 됩니다. ASCII2랑 호환과 그 변환 과정이 필요해요. 모든 문자에 대해서. UTF-8은 영문자 있죠. ASCII랑 뭐 기존의 ASCII에서 표현되는 애들 걔가 1대1로 호환이 돼요. 똑같아요. 값이.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는 똑같은 값을 써요.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 문자요. ASCII2에 있는 문자들은 별도 변환 없이 바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바로 1대1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UTF-8은 이제 누가 만들었냐? 고를 만든 그 켄 톰슨하고 로파이크. 네, 로파이크. 이 둘이 UTF-8, 고를 만들기 전에 UTF-8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또 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의 기본 문자 코드는 UTF-8이다. 자, 문자열 순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자열을 순회하는 방법. 15.7번 예제. 문자를 하나씩 돌면서 출력하는 그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str은 hello world 이렇게 했고 한글이 섞여 있죠? i는 0부터 i가 len str i++ 그래서 print print f 가지고 type t 값 %t 문자값 %c 계행 i 이렇게 해가지고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hello가 출력이 됐죠. 보면은 타입은 uint 8 1바이트짜리 unsigned integ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 없는 정수 1바이트짜리라는 거죠. 값은 72고 문자 값으로 72는 h다. 대문자 h다. 소문자 e 그다음에 소문자 l 보시면은 대문자가 값이 더 작아요. 소문자보다. 대문자가 더 작은 값을 갖고 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가는데 32번 얘는 뭐냐면은 빈칸이에요. 빈칸도 문자로 칩니다. 그래서 빈칸 문자는 32번이다. 자, 근데 요 뒷부분들 애들 좀 이상하죠. 236, 155, 148, 235, 147, 155 이렇게 되는데 문자가 좀 이상한 문자들이 나왔다. 자, 이건 왜 그러냐? 보면은 여기 뒷부분에 요거 한글이 있죠. 앞에 거는 영문자잖아요. 그래서 한 문자가 1바이트씩 표현이 됩니다. 요 빈칸도 1바이트 ASCII 코드 범위 안에 있어요. 근데 요 한글은 ASCII 코드 범위가 바깥에 있어서 얘는 3바이트로 표현해요. 한 글자를. 월과 드는 월이라는 글자와 드라는 글자는 3바이트로 표현이 된다. 요 세 개가 236, 155, 148 세 개의 바이트가 하나의 문자인데 지금 각 바이트별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문자가 나온 거예요.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읽어서 하나의 문자로 출력했어야 되는데
각 바이트별로 출력이 된 거야. 왜 그러냐? 포문을 돌았죠. len 이거는 길이를 나타낸다 그랬죠. 문자열의 길이 우리가 len이라고 하면 어떤 스트링이 있어요. hello world. 자, 이렇게 하고 얘의 길이를 한다. 그럼 뭘 반환해 주냐면 이건 바이트 길이를 나타내요. 바이트 길이. 그러니까 문자 개수가 아니고 바이트의 길이를 반환해 준다. 이게 몇 바이트죠?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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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여기까지가 아스키로 표현될 수 있는 1바이트니까 한 문자당 1바이트죠. 그러니까 6바이트. 근데 여기 얘는 3바이트, 얘도 3바이트니까 토탈 12바이트죠. 그래서 len str 하면 뭐가 반환되냐? 12가 반환된다. 문자 개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 len으로 문자를 하면 문자 개수가 아니다. 12바이트가 반환이 되고 이제 각 이 스트링에다가 이 대괄호를 하고 인덱스를 적으면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바이트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hello world 해가지고 str의 첫 번째라고 하면 얘는 뭐냐? h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자가 되는데 str의 일곱 번째라고 하면 0, 1, 2, 3, 4, 5, 6, 7 드가 아니고 여기가 3바이트라고 했죠. 월이 3바이트, 드가 3바이트죠. 그래서 얘가 6바이트. 얘가 6바이트니까 0, 1, 2, 3, 4, 5, 6, 7 요거 월을 나타내는 문자의 중간 바이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숫자죠. 이거 3개가 묶여야 하나의 문제. 대괄호를 치고 인덱스를 쓰면 문자의 몇 번째 문자냐 이게 아니라 얘는 몇 번째 바이트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바이트 값이 반환이 된다. 이 인덱스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7이면 8번째죠. 8번째 바이트 값이 반환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 포문으로 len으로 걸어서 길이만큼 해서 이 인덱스, 대괄호 인덱스로 순회를 하면 제대로 된 문자가 순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입은 봤듯이 1바이트, unsigned int 1바이트. 부호 없는 정수 1바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바이트 값이다. 이거는 UTF-8 값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순회 방법을 볼게요. 15.8. 두 번째 순회의 방법은 눈 슬라이스 타입으로 타입 변환한 후에 한 글자씩 순회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설명드릴게요. 똑같이 헬로 월드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변수로 타입 변환합니다. 눈 슬라이스 타입으로. 그 다음에 눈 슬라이스 타입을 순회해요. 똑같이 printf 타입 %t 값 %t 문자값 %c i번째 얘를 거의 똑같죠. 아까 앞서 거랑 %t라고 하면 타입 값이 나오는 거고 %t는 정수형 값, %c는 문자 값이 나와요. 그 정수에 해당하는 문자 값이 나온다. 자, 여기 보시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이거를 요렇게 적으면은 요렇게 적으면 뭐라고 그랬죠? 여기 슬라이스다. 이거 안에 여기다 이렇게 숫자를 적으면 배열이에요. 6개짜리 6개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배열, 인트형 배열인데 아무것도 안 적으면 슬라이스다.
슬라이스는 이제 18장에서 얘기 드릴 건데 그냥 동적 배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어쨌든 배열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배열이다, 배열이다. 얘는 문자열을 지금 배열, 눈의 배열. 눈이 뭐냐? 눈은 처음에 변수할 때 말씀드렸을 텐데 눈은 저기 int 32의 별칭 타입입니다. 별칭 타입. 얘는 4바이트 정수거든요. 왜냐면은 UTF-8이 1에서 3바이트인데 4바이트까지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바이트 타입으로 정수 타입으로 한 문자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룬은 이게 문자 하나를 UTF-8 문자 하나를 나타내는 타입인데 얘는 int 32의 별칭이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int 32 배열로 바뀌는 거예요. 글자가 하나, 둘, 배열로 바꾸는 거예요. 타입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열은 한 칸이 4바이트짜리죠. 눈 배열은 한 칸이 4바이트짜리가 되는 거예요. 룬이라는 게 int 32라고 그랬죠. 얘는 4바이트 정수죠. 그거의 배열이니까 한 칸이 4바이트입니다. 한 칸이 4바이트. 이게 그래서 한 칸에 첫 글자, 한 글자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4바이트씩. 그러면 우리가 hello world라고 그랬죠. 이게 몇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죠. 그러니까 48, 32, 32바이트를 차지하는 거예요. 총 토탈 한 글자가 4바이트씩이니까. 그래서 타입 변화를 하면 문자열을 눈 배열로 타입 변화를 하면 한 글자당 4바이트씩 차지해서 한 칸에 한 글자씩 들어간다. 그러면 얘 배열의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죠. 그래서 len, arr 배열에다가 되고 len을 하면 이건 배열의 개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8개, 8이 나옵니다. 8. i는 0부터 8까지 8번 도는 거죠. 그래서 arr의 i번째 하면 그 i에 해당하는 글자 i번째 값 글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hello world가 제대로 찍혀요. 이건 4바이트씩이니까 한 글자, 이건 영문자 한 글자지만 얘도 4바이트, 얘도 4바이트, 얘도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하고 얘는 3바이트, 문자 하나가 3바이트니까 그거를 4바이트에 넣어서 5900. 월에 해당하는 문자 코드는 5900이다. 드에 해당하는 건 4630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눈 배열로 변환을 하면 한 글자당 하나씩 한 칸을 차지해서 바꿀 수가 있다. 이거를 일반 배열 8개짜리 배열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픽스된 사이즈로는 변환이 안 됩니다. 스트링은 픽스된 사이즈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슬라이스 동적 배열로 변환만 된다. 그래서 동적 배열로 변환하면 한 글자씩 한 칸에 해갖고 이제 8칸짜리 배열을 만들어준다 이런 거예요. 동적 배열을. 슬라이스에 대해서는 18장에 얘기 드릴 거고, 어쨌든 이렇게 변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변환해서 이렇게 순환하면 글자 하나씩 한글이든 한자든 무슨 글자든 상관없이 다 순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방식은 여기다 str을 넣었죠. 문자열 그대로를 순환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한 바이트씩 순환을 하다 보니 한글이 1바이트짜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1바이트짜리는 글자 하나가 1바이트니까 얘는 잘 출력이 되는데 3바이트나 4바이트짜리 애들은 2바이트나 얘들이 깨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눈 슬라이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얘를 순회하면
한 글자씩 표현을 해준다. 이거 뭐 한자든 한글, 중국어든 뭐든 상관없이. 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 슬라이스로 변환한 다음에 순회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레인지로 순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레인지로 순회하는 방법. 15.9로 볼게요. 좀 복잡, 순회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좀 복잡하죠. 자,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레인지로. 레인지 저번에 배열할 때 봤었죠. 그래서 V 해가지고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할 거고. 자, 그러면 잘 출력이 되죠. 아까 눈 슬라이스로 바꿨을 때랑 똑같죠. 결과가 한 글자씩 잘 순환이 된다. 레인지로 하면은 그 배열할 때 말씀드렸죠. 포문에서 쓸 수 있는 거고, 레인지 어떤 어레이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6개짜리 뭐 인트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면 레인지로 배열을 쓰면 얘가 하나씩 돌면서 여기다가 값을 채워주는데 첫 번째가 인덱스가 나오고 두 번째가 값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0부터 5까지 이제 인덱스가 나오니까 0, 1, 2, 3, 4, 5 6칸이니까 0, 1, 2, 3, 4, 5죠. 가 나오고 그거는 V는 이제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다. 얘는 변수니까 변수명을 아무거나 적으셔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배열이 아니고 문자열을 넣으면 똑같은데 문자열을 넣으면 한 글자씩 순회하는데 i는 이제 그 글자 인덱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0, 1, 2, 3, 4, 5, 6, 7 한 글자당 하나씩이니까 0부터 7까지 이게 총 8글자로 되어 있는 문자열이니까 0부터 7까지 하고 V는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글자가 나온다. 이때는 한글도 한 글자로 쳐가지고 바로 이렇게 바로 된다. 레인지로 했을 때 문자열을 이렇게 레인지로 해서 한 글자씩 순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의하실 거는 첫 번째 거. 당연히 len 스트링을 해갖고 포문을 돌리면 i부터 렌스까지 해갖고 스트링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한 글자씩 나올 것 같지만 i번째 글자가 나올 것 같지만 고에서는 다른 언어는 다른 언어는 글자 한 글자씩으로 이렇게 해주는 언어들이 많은데 고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이트. i번째 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i번째 글자가 아니고 i번째 글자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눈 슬라이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하거나 근데 이거는 매번 변환해야 되니까 귀찮죠. 하거나 레인지로 순회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주의하시고 문자의 합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코드만 볼게요. str1이 hello입니다. 문자열. str2가 word예요. 여기다가 str3는 선언대 인문, str1 플러스 빈칸 플러스 str2 이렇게 되면 요 문자열 지금 str1 빈칸 문자열 str2 요 세 문자열이 합친다. 그래서 hello 첫 번째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빈칸 들어가고 세 번째 거 word 이렇게 합쳐져서 hello world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llo world가 출력됐죠. 그리고 이 복합대인문 플러스는 요것도 지원해줘요. 그래서 str1에다가 플러스는이니까 요거는 복합대인문은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str1는 str1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빈칸 플러스 str2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str1에다가 빈칸을 넣고 str1은 헬로니까 여기다가 빈칸을 넣고 str2를 집어넣는다. 똑같은 애가 된다. 그래서 고에서 문자열의 합산, 더하기, 연산을 지원을 한다.
자, 더하기 연산만 지원하고요. 빼기 지원 안 하고 곱하기 지원 안 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문자열에 곱하기가 되는데 고에서는 곱하기 안 되고 더하기만 된다. 합산만 된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빼기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의 비교가 된다. 이거는 같다와 같지 않다는 같다 비교가 된다. 그래서 hello라는 문자열과 world라는 문자열을 비교하면 이거는 false가 나오죠. 서로 다르니까 두 개의 같은 문자열. 같은 문자열이라는 거는 그 문자를 읽고 있는 모든 문자들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코드 값이 같다. 그러니까 얘를 할 때는 한 글자씩 이렇게 비교하는 거겠죠. H와 H, E와 E 같은지. 그래서 다 같다. 모든 문자열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문자들이 다 같다. 그럴 때만 true가 되고, 하나라도 다르다. 뭐 얘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다. 이래도 다르죠. H 대문자와 H 소문자의 문자는 다르기 때문에 문자 코드가. 그래서 얘는 false가 나온다. 이런 거야. 같다 연산을 할 수 있고요. 대소 비교가 됩니다. 대소 비교는 사전식 비교를 해요. 뭐가 크고 뭐가 작냐를 어떻게 비교하냐? 그냥 코드로 비교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첫 글자부터 비교해요. 첫 글자부터. 그래서 H라는 문자 코드와 월드라는 W라는 대문자 W의 문자 코드가 누가 더 크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사실 문자 코드는 알파벳 순입니다. A가 65고 B가 66이고 일씩 증가돼요. C가 67이고 뭐 이런 식이죠. 딱딱딱 가니까 W가 더 뒤에 있잖아요. 알파벳에서. H가 앞에 있고. 그러니까 H가 더 작아요. 그래서 작죠. 맞아. 작네? 그럼 그 다음 거 비교해요. 2하고 5. 소문자 2와 소문자 5. 2가 앞에 있죠. 작네? 그 다음 거 비교해요. R과 L. 작네? 그 다음에 L. 똑같네? 똑같아요. 자, 지금 L과 L이 똑같죠. 똑같은 문자. 그럼 작다 연산을 했으니까 이건 작지 않죠.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false가 돼요. 그래서 한 글자씩 앞 글자부터 한 글자씩 한 글자씩 비교해서 다 작은지 보는 거예요. 모든 글자가 다 작은지. 그래서 하나라도 안 작으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다,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요 주의할 점은 대문자가 코드 값이 작아요. 그래서 알파벳 A는 65번이고 알파벳 G, 대문자 G는 Z는 90번이에요. 근데 소문자 A는 97번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자가 더 크다. 대문자보다. 그래서 A와 소문자 A가 작냐? 그러면 얘는 true가 된다. 그렇죠? 대문자가 더 작다. 값이. 이렇게 아시고 뭐 이 영문자의 ASCII 코드 값을 외울 필요가 있냐? 외울 필요가 없죠. 문자 코드는 의미가 없으니까 한국사. 근데 이런 거 대문자가 소문자보다는 작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한 A가 65고 일씩 증가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65, 66, 67, 68 이렇게 되더라. 일씩 증가되더라 라는 것 정도. 그래서 같다 연산과 작거나 대소 비교가 된다. 문자열은. 자, 그러면 문자열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문자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의아한가? 여러분이 한번 제가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좀 아이고,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유슬라이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무엇이 의아한가 보죠. str이라는 놈이 있어요. Hello World 라는 애가 있고 str2가 있어요. 얘는 빈 문자열. 자, 그런데 str2는 str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대입 연산자를 썼어요. 우변 얘는 ivalue죠. 우변은 값이고 좌변은 공간이죠. 자, 고는 대입 연산을 할 때
양변의 타입이 같아요. 같아야 돼요. 둘 다 스트링이죠. 둘 다 스트링 타입이야. 우리가 타입을 알면 뭘 한다고 그랬죠? 사이즈가 나온다. 자, 그러면 모든 타입은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인트는 8바이트죠. 배열 6개짜리 인트는 몇 바이트예요? 8, 6, 68, 48. 48바이트죠. 그럼 스트링은 몇 바이트냐 이거. 스트링은 몇 바이트냐. 이게 타입마다 사이즈가 고정돼 있어요. 타입마다 사이즈는 정해져 있다. 근데 얘는 봐봐요. 글자가 8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글자. 얘는 없어. 글자가. 한글 뭐 빈칸인가? 빈칸 아니고 빈 문자열이라고 하면 없어요. 글자가. 그럼 얘는 0바이트고 얘는 11111 해서 6개 6바이트 이거 6바이트로 했죠. 한 글자당 3바이트씩 6바이트 해서 12바이트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12바이트냐 얘는 0바이트고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죠. 근데 스트링은 타입이 같아요. 타입이 같다는 얘기는 사이즈가 같다. 그러니까 스트링의 타입의 사이즈는 고정되어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고정되어 있어? 문자열은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만 하는데 어떻게 길이가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거는 문자열의 구조를 아시면 의문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헬로우란 놈과 빈문자열 아무것도 기본값은 빈문자열이거든요. 빈문자열을 어떻게 대입이 되느냐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라는 거죠. 고는 기본적으로 대입 연산자는 양변의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배열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렇게 이런 애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어. A에다가 B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고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변의 타입이 같으니까 그 타입 사이즈만큼 복사한다고 그랬죠. 타입 사이즈만큼. 얘가 8, 6, 48바이트죠. 그러니까 48바이트를 그대로 A의 공간에 복사한다는 거죠. B의 값인 48바이트 값을 그대로 A의 공간에 복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str1의 값을 str2에다가 그대로 복사하는데 같은 사이즈만큼 얘가 문자의 사이즈가 다른데 어떻게 복사가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문자열의 구조를 보면 되는데 문자열의 구조는 문자를 바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배열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이렇게 하면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4, 인트 4개짜리 배열이면은 얘는 32바이트죠. 32바이트. 요 공간이고 요 공간에 배열 A라는 배열이 있다. 그러면 얘가 요 공간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배열은 어떻게 되냐면은 포인터 형태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터 형태로 들고 있다는 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공간이 있었는데 헬이라는 공간이 있어. 지옥이네. 지옥은 안 되니까 헬로우라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 공간이 있는데 얘를 str이 바로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str은 포인터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그래서 이 포인터의 값으로 여기에 주소값을 요 포인터의 값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주소는 메모리 주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8바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주소 값은 8바이트다. 또 64비트 컴퓨터에서는 8바이트고 32비트 4바이트지만 어쨌든 8바이트다. 메모리 주소 값은 8바이트예요. 고정되어 있어요. 그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소 값으로 메모리 주소 값으로. 그러니까 얘 길이가 아무리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더라도 이 스트링이 가지고 있는 값의 사이즈는 8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의 구조를 보면 스트럭처 구조인데 그 내부에서 스트링을 나타내는 구조가 스트럭처 구조인데 첫 번째 값이 uint pt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포인터 uint 포인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low 포인터다. 그러니까 고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없는 포인터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로우 포인터라고 해서 메모리 주소를 그대로 들고 있는 그냥 포인터라고 보셔도 돼요. 메모리 주소를 그대로 들고 있는 포인터다. 얘는 8바이트짜리 포인터 값이고, 이 데이터라는 놈이 실제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그 배열, 어딘가에는 문자열은 저장되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트링의 str의 데이터란 필드가 걔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필드로 len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건 그냥 문자 개수, 바이트 개수죠. 바이트 개수를 바이트 길이를 가지고 있는 len이라는 필드가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된 문자 스트링은 스트럭처인데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서 문자 열이 있죠. 헬로란 놈이 있어요. 그러면 헬로란 놈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헬로라는 거는 어딘가에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1바이트씩이니까 6바이트짜리 메모리를 어딘가에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주소가 만약에 100번지다 쳐보죠. 그럼 str1이라는 애는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데이터 필드고 두 번째가 길이다. 데이터는 요 주소 값이니까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길이는 요거의 길이, 바이트 길이, 그러니까 6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tr2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럭처죠. 데이터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와 렌이 있는데 둘 다 0, 얘는 포인터니까 닐이겠죠. 닐 값을 가지고 있고 렌은 0이다. 빈 문자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렌은 0이다. 이렇게 되죠. 복사를 하면 고는 항상 타입이 같으면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얘는 두 개의 이 str2와 str1은 사이즈가 같아요. 필드가 두 개고 얘는 8바이트, 얘도 8바이트, 해서 16바이트짜리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길이 그 사이즈가 같아요. 그래서 얘의 값을 얘의 공간에 복사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0으로 되고 이제 데이터 값이 100이 되고 렌이 6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같은 공간을 가리킨다가 되는 거예요. 같은 주소가 값이니까 같은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str2도 헬로가 있는 요 공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헬로가 된다. 이건 그러니까 같은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헬로가 된다. 그래서 스트링이 복사가 되면 이렇게 필드 값만 복사가 되니까 실제 데이터는 그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다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으니까 실제 데이터의 길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이게 뭐 안녕하세요 한글 문자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글자당 3바이트씩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100바이트도 넘을 수 있는데 데이터는 그 데이터, 메모리상에 있는 그 데이터를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8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든 간에 스트링의 사이즈는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str과 str2로 이렇게 대입 연산을 하면 16바이트, 전체 문자열은 100바이트가 넘더라도 복사되는 양은 16바이트만 복사가 된다. 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포인터 8바이트, length 8바이트에서 요 16바이트가 그대로 복사가 되니까 같은 값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메모리를 포인터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메모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같은 문자열이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문자열 구조가 그대로 슬라이스 구조랑 같거든요. 슬라이스 구조는 그대로 필드가 하나만 더 있어요. 데이터, len, cat 이렇게 세 개의 필드로 구성된 게 슬라이스고 문자열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데이터와 len으로. 그러니까 두 개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자열 구조를 잘 이해하면 나중에 슬라이스 구조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문자열은 필드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되고 첫 번째가 포인터. 실제 문자열이 있는 메모리 공간을 나타내는 포인터. 두 번째가 길이. 바이트 길이에요. 를 나타낸다. 자, 15.14를 볼게요. 14. 자, 얘는 실제 구조를 한번 찾아가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의 실제 구조. 자, 그래서 왜 패키지 하나 더 필요해요? unsafe라는 패키지가 필요해요. 아까 봤던 uint, ptr 이런 거를 사용하려면 unsafe가 있어야 돼요. 하고 reflect라는 놈도 있어야 됩니다. reflect는 이제 타입 내부를 살펴볼 때 reflect가 필요하다. hello 월드라고 하죠. 한글 월드 str2는 str1 그러니까 str2에 str1을 복사해서 들고 있죠. 자, 스트링 헤더 1은 reflect의 패키지 안에 있는 스트링 헤더라는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데 unsafe의 포인터의 str1의 주소를 변환해서 자 복잡하죠. string header 2도 똑같이 reflect 패키지 안에 string header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데 unsafe 패키지의 포인터의 2를 변환한다. 세미콜론 필요 없고 이렇게 했을 때 print ln string header 1을 출력하고 string header 2를 출력하겠습니다. reflect죠. relect가 아니고 자 이렇게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우선 요 줄이 좀 길고 이해가 안 될 텐데 차근차근 보시면 맨 끝에 있는 요거부터 보죠. 요거는 뭐냐? str1의 주소, 메모리 주소, str1이 있는 메모리 주소 값이죠. 메모리 주소 값을 뭘로 바꾸냐? unsafe 패키지에 있는 포인터라는 타입으로 타입 변환하는 겁니다. 얘를. unsafe의 포인터 타입이라는 거는 이제 내부 로우 포인트로 바꾼다는 건데, 라우 포인트로 바꾼다는 건데, 타입을 변환해야 요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어서 요걸로 먼저 변환하는 거예요. 얘는 타입이 뭐냐? 스트링 포인터 타입이죠. 스트링 포인터 타입인데 요 타입으로 변환을 하려면은 요걸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unsafe의 포인터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한 거를 다시 타입 변환해요. reflect 패키지 안에 string header라는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string header는 앞에 봤죠? 얘는 string header는 스트럭처인데 스트럭처 타입인데 데이터와 렌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 타입이죠. 요걸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요 unsafe 포인터를 요 포인터 타입으로. 그러면은 얘는 뭐냐? 얘는 타입이 요 string header 타입이죠. 그 reflect 패키지 안에 있는 string header 타입이다. 그걸로 변환해서 그거의 값을 출력한 거죠. 그러니까 걔는 데이터와 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필드가 데이터 값, 두 번째가 렌 값이죠. 첫 번째가 이제 실제 그 문자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실제 메모리 주소 그 메모리 주소 값이라고 했죠. string 2도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걔의 길이는 12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3바이트니까 6, 3, 3, 6 해서 12바이트죠. 12, 12 이렇게
서로 똑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고 똑같은 메모리 바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스트링은 뭐다? 포인터, 실제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고 실제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고 헬로 월드라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바이트 길이, 렌을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가 이제 스트링 타입이다.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은 항상 고정 길이에요. 그러니까 타입이 정해지면 사이즈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100개든 10,000개든 상관없이 항상 고정 길이 16바이트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 연산이 된다는 거죠. 고정 길이가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저기 뭐죠? 요 패키지 안에 요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고랭 치시고 앞에 봤던 패키지명 리플렉트 쓰시고 스트링 헤더죠. 쓰고 검사하시면은 바로 그 패키지 도큐멘트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쭉 이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스트링 헤더라고 있죠. 이거 클릭해 보시면 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스트링 헤더는 스트럭처인데 데이터 렌 두 개로 돼 있고 데이터 uint ptr이다. uint ptr도 따라가 보시면 얘는 uint 64에 64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uint 64 타입. 그러니까 8바이트 정수 값이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요것도 검색할 수 있죠. unsafe의 포인터가 뭐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 고랭의 unsafe 패키지의 포인터 해갖고 보시면은 unsafe 패키지가 나오고 여기에 포인터 타입이 있죠. 이게 포인터 타입 설명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고 궁금한 건 요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요 내부에 그 고랭 스트링 타입 내부의 구조를 보기 위해서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 좀 복잡한 과정 치렀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다. 스트링은 데이터와 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불변, 이뮤테이블. 영어로 이뮤테이블인데 우리가 뮤테이블 그러면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immutable 앞에 im 붙이면 안 변한다. 안 변한다. impossible 할 때 또 그쵸. 안 변한 impossible. possible 하면 가능하다. impossible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변한다. mutable은 변한다. immutable은 변하지 않는다. 자, 문자열은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문자열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문자열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llo라고 있어요. 근데 str 값을 바꿔요. 이 값을 str 값을 월드로 바꿔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어요. 문자의 값을 바꿀 수 있는데 이뮤테이블은 일부만 수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자의 전체를 바꾸는 건 바꿀 수 있는데 문자의 일부만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string hello world가 있는데 자, str을 how are you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전체는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str의 두 번째 놈 이게 이제 2바이트 두 번째가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이트로 간다고 그랬죠. 세 번째 바이트 값 0, 1, 2 요거지. L이라는 이 바이트 값을 A라는 이게 1바이트 문자니까 바꿀 수 있겠죠. A라는 바이트 값으로 바꾸겠다. 지금 하와이니까 W를 그러면은 바뀌면 호아유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에러 납니다. 컴파일러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문자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일부만.
자, 이게 immutable. 문자열은 불변이다는 거예요. 전체를 바꾸는 건 가능한데 일부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15 보겠습니다. 프린팅하고 스트링 str은 스트링인데 hello world 스트링 문자열 이거를 슬라이스로 바꿔요. 바이트 슬라이스로 바꾼다. 뭐 바이트로 바꿔도 되고 눈으로 바꿔도 되는데 여기서는 바이트로 바꿀게요. 바이트는 이제 1바이트 그 정수 타입이고요. 이게 지금 4 영문자니까 이게 가능하죠. 세 번째 놈을 A로 바꾼다. 그래서 println str printf %s 이건 문자열로 출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트 슬라이스를 문자열로 출력하면 그 바이트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str은 자, 헬로 월드가 출력됐죠. 두 번째 놈은 a를 바꿨어요. 세 번째 값을 헬로 월드가 출력됐죠. 그러니까 문자열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헬로 월드로 고정되어 있다. 지금 헬로 월드 그대로 있죠. 근데 이렇게 바이트로 바꿨으면 이 헬로 월드라는 이 바이트 배열이 있을 거잖아요. 어딘가에 배면 요거의 세 번째 값을 a로 바꿨는데 기존의 스트링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트링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바이트 요 슬라이스만 바뀌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하고는 서로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트링이 헬로 월드가 있는데 이걸 바꿀 때 헬로 월드를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꿀 때 기존에 이 스트링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만약에 슬라이스가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치면 얘도 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면 얘 값을 바뀌면 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링 값도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잖아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거 바꿀 때 새로운 거 만들어서 똑같은 거 새로운 거 만들어서 걔를 이 슬라이스가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걔의 값이 바뀌니까 기존의 스트링 값은 다른 메모리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문자열은 불변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돼요. 일부가.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변환할 때도 새로운 공간을 변환을 안 시켜야 되기 때문에 16까지 볼게요. 16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은데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조금 남았습니다. unsafe 패키지하고 reflect 패키지를 해서 그 문자의 내부 구조를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바 str string은 똑같네. hello world. 바 슬라이스는 바이트 슬라이스 타입인데 바이트 슬라이스 타입으로 바꿨어요. 얘 내부 구조를 보면 헤더 reflect 패키지의 string 헤더 타입으로 변환을 해요. unsafe의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스트링의 저거 주소를 근데 이제 슬라이스는 어떤 타입이냐? reflect의 슬라이스 헤더라고 있어요. 똑같죠? 얘도 비슷해요. 생긴 구조는 포인터의 슬라이스 주소를 이 타입으로 변환해서 내부로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printf str은 %t %x %n x는 16진수로 출력하라는 거예요. string header 너의 데이터 필드 값 printf 슬라이스는 %t
역슬래시 t %x 역슬래시 n 슬라이스 헤더의 데이터 필드 값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reflect 자꾸 스펠이 틀리네. 자, 보시면은 이 스트링, 요 스트링 내부 구조죠. 데이터 필드와 램 필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 데이터는 실제 메모리를 가리키는 놈이다. 근데 걔가 4BD8C3이라는 16진수 값이죠. 숫자 값인데 16진수 값을 가지고 있고, 역시 슬라이스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와 램과 슬라이스, 이제 캡이라는 놈이 있어요. 하나의 필드만 더 추가됐을 뿐이지 두 개 앞의 구조는 스트링하고 비슷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다. 걔 값을 출력했더니 C00068 뭐 이렇게 됐다.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스트링과 슬라이스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변환할 때 이 헬로 월드라는 이 메모리가 있는 요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요 공간을 복사해서 다른 공간에다가 복사를 한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복사를 한 다음에 요 주소를 이 슬라이스가 가리키고 있다. 서로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타입 변환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타입 변환할 때 복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타입 변환을 할 때 문자열이 그대로 복사된다. 그러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만약에 100개, 1000개, 10,000개다. 그러면 10,000개의 문자열이 타입 변환할 때 복사된다는 거예요. 다른 공간, 10,000개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걔를 가리킨다. 왜 이런 짓을 하냐? 이 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요. 슬라이스로 바꿔버리면 이 문자의 중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자열은 불변이야.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걸 본 거고. 그래서 볼게요. 문자 합산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합산 시마다 새로운 문자열이 생성됩니다. 우리가 합산 아까 봤죠? 헬로우라는 애가 있어. 원은 플러스는 월드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그럼 얘가 두 개가 합쳐서 스트링 1이 이제 헬로 월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헬로라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 헬로라는 문자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를 뒤에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메모리 공간에 이 문자열이 바뀌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변이야. 일부만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합산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이 두 개를 합친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헬로우 공간은 재활용 안 하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합산할 때마다 새로운 문자열 그 공간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17번 예제를 볼게요. 17번 예제. 자, str string은 hello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17번은 건너뛰고 18번으로 갈게요. 바로 18번 예제로. 17번은 이제 18번 예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17번 예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합쳤을 때 새로운 공간을 할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디플레이트 패키지를 이용해서 실제 값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 말고 실제 활용 부분을 보기 위해서 18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18번 예제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펑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toUpper라는 펑션이 있는데, toUpper1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얘는 첫 번째는 어떻게 바꾸냐? 합산을 이용해서 바꿉니다. 있고 range로 한 문자씩 돕니다. 돌아서 C가 A보다 크고 C가 Z보다 작으면 소문자 A보다 크고
소문자 Z보다 작으면 이란 뜻이 뭐냐면 요거 지금 스트링의 한 문자씩 도죠. 요 문자가 영문자인데 소문자냐라는 거예요. A보다 크고 Z보다 같다는 거는 이 A와 Z 사이라는 얘기니까 소문자다 이거예요. 소문자. 만약에 이게 소문자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A. 자, 요거 구문을 좀 볼게요. 이건 뭐냐? 자, 만약에 C가 D라고 죠. 소문자 D라고 쳐봐요. 그러면 소문자 D는 A의 문자 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게 97인가 그러는데 B는 98이고 C는 99고 D는 100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쭈르륵 가다가 G가 뭐 120 뭐 몇인데 120인가 그런데 자 A가 이제 97이고 얘가 122고 D가 이제 120, C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97과 122 사이 값이죠. 그러니까 소문자다라는 거예요. 대문자 A는 65인데 65에다가 100 빼기 A 97 하면 요게 3이죠. 65에서 3을 더해라. 그러니까 대문자 A가 65고 대문자 B가 66이고 대문자 C가 67이고 대문자 D가 68이니까 65에다 3을 더하면 68이죠. 그러니까 A에서 몇 번째 값이냐는 거예요. 소문자 A, C 빼기 소문자 A라는 거는 얘가 몇 번째냐, 몇 번째 소문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빼기 97이니까 세 번째 놈이다.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놈이다. 이라는 거죠. 0, 1, 2, 3. 그러니까 네 번째 A에서 4번 3 떨어져 있다. 그만큼 대문자 A에서 더하게 하면 그만큼 떨어지는 놈에 나오니까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요런 구문은 자주 쓰이는 구문이니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S 아니면, 그러니까 소문자가 아니면 그냥 더한다. 자, 요게 있고, 첫 번째. 그러면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펑션이죠. 두 번째 펑션으로 toUpper 2가 있는데 똑같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펑션인데 두 번째는 뭘 쓰냐? 스트링스 패키지에 builder라는 놈이 있습니다. builder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문을 쓰는데 얘가 소문자면 builder에 write noon이라는 게 있어요. 한 글자를 써라 이러는 거예요. noon은 이제 글자를 나타내는 타입이라고 했죠. 똑같이 그리고 얘도 builder에 write noon C return builder의 string 이렇게 반환하는 두 가지 펑션이 있어요. 그리고 메인 함수가 있는데 얘는 bar string인데 hello world 라는 거죠. 첫 번째 값으로 출력을 해보면 toUpper 첫 번째 펑션으로 바꾸고 두 번째 펑션으로 바꿔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둘 다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니까 다 바꿔서 출력이 되죠. 자, 두 동작은 두 개의 함수 동작이 똑같은데 첫 번째 함수는 합산을 이용해서 했죠. 한 글자씩 더해서 전체 스트링을 만들어서 반환하는 펑션이고 두 번째는 스트링스의 빌더를 이용해 가지고 write noon을 해서 write noon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한 글자씩 합쳐서 요거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동작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자, 합산을 먼저 볼게요. 합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합산을 하면 처음에 RST라는 놈 있죠. 그래서 첫 글자가 우리가 헬로 월드 이렇게 됐죠. 그래서 H 글자부터 더하죠. 합산을 해서 더해요. 그러면 H 글자를 저장하는 공간 하나 만들죠. 그리고 얘를 RST에 데이터 필드가 얘를 가리키고 있죠. 이 공간을. 그 다음에 2가 와요. 소문자 2. 그러면 대문자 2를 더하죠. 더하기. 합산으로 대문자 2를 더해요. 그러면은 이 공간에 2를 더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그 문자열은 불변이기 때문에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h와 2를 더한 값을 저장하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얘를 새로 할당을 하고 걔를 가리키게 돼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l을 더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 여기를 버리고 새로운 공간을 또 할당해서 걔를 또 가리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을 할 때마다 뭔 짓을 한다? 복사를,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고 복사를 한다.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고 복사를 한다. 기존 거를. 합산할 때마다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고 복사하기 때문에 문자열이 엄청 길다고 쳐봐요. 문자열이 10,000개, 뭐 100만 개, 뭐 1000개, 뭐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러면은 하나, 글자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고 전체를 다 복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스트링스 패키지에 빌더라는 놈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내부에서 슬라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좀 할당을 해놔 미리. 그래서 h를 라는 글자를 넣으면 여기 h가 들어가고 2라는 글자를 넣으면 여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2를 넣어요. 그 다음에 l을 넣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니까 문자열이 추가되더라도 공간을 새로 할당하지 않고 추가되기 때문에 복사 비용도 아끼고 메모리 공간도 아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합산을 쓰는 것보다. 합산을 하면 새로운 공간이 항상 매번 할당이 된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왜 합산할 때 왜 이런 짓을 하냐? 그 이유는 문자열은 불변이기 때문에. 이뮤테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불변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스트링스 패키지가 이제 좋은 게 많아요. 유용한 게 문자열 관련된 연산에서 유용한 애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펑션도 많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 스트링스 패키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이그젠플 보시면 런 해보시면 바로 되거든요. 여기 오퍼를 스트링스의 to 오퍼 대문자로 바꿨죠. 그러니까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꿀 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 필요 없이 스트링스 패키지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열 연산을 할 때는 스트링스 패키지를 먼저 살펴봐라. 이미 있는 기능인지 아닌지 그거가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요 to upper는 내부 구조가 이제 클릭하면 실제 코드도 보이거든요. 내부 구조가 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에요. 보시면 좀 복잡하죠. 저희가 만든 것보다.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능에 더 낫다. 스트링스 패키지 안에 있는 걸 쓰는 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쨌든 어떤 문자열을 변환할 때 이제 합산보다는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스트링스 패키지의 빌더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문자열이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에. 자, 그러면 왜 고는 이 문자를 왜 불변을 할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변 안 하면 만약에 변할 수 있어. 그러면 앞에 봤듯이 이거 합산할 때 새로운 문자를 안 만들어도 되고 기존에 있는 걸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불변을 해갖고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생기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건데 불변을 하면 이 이뮤테이블이라는 거를 하면
이 이뮤테이블을 지켜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 객체가, 여러 인스턴스가 공유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str1이 hello를 가리키고 있어요. str2도 hello1을 가리키고 있어요. hello를 가리키고 있어요. str3도 hello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쳐보죠. 그러면 str1이 hello라는 문자 버퍼가 어딘가에 있을 테고 걔의 주소를 str1의 데이터 필드가 가지고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대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똑같은 주소를 데이터 필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얘도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세 개의 스트링 인스턴스가 하나의 데이터 공간을 공유하게 되죠.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값이 중간 값이 바뀌었다고 쳐봐요. 힐로가 됐어. 그러면 이 만약에 str1의 두 번째를 a로 바꿨다고 쳐봐요. 그러면 str1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바꿀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내가 바꾸고 싶었으니까. 근데 str2와 3는 같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바뀌어버리면 데이터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결성이. 컨시스턴트라고 그러는데 컨시스턴트가 데이터의 완결성이 일관성이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불변을 못 한다는 얘기는 불변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불변이 안 되는 경우, 변할 수 있는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매번 대입을 할 때마다 새로운 공간을 할당해서 그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서로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입할 때 복사할 거냐, 문자열이 바뀔 때 복사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고는 대입할 때는 공유하고 문자열이 바뀔 때는 복사한다라는 전략을 취한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문제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은총알은 없다 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 쪽에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은총알은 없다. 은총알은 이제 실버 불릿인데 은총알이 뭔 말이냐면은 그 늑대인간 있죠. 늑대인간 웨어울프 늑대인간을 죽이려면 은총알로 죽여야 돼요. 은총알이 아니면 늑대인간이 안 죽어. 그러니까 은총알만 있으면 늑대인간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인간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있죠. 해결하기 어려운 늑대인간이 엄청 힘이 세고 이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은총알이에요. 근데 컴퓨터 쪽에서는 이런 은총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만 뭐가 있냐? 트레이드 오프만 있어요.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고 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효율적인 거를 이 상황에서 더 맞는 해결 방법을 찾는 거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불변도 그래요. 문자를 불변시켜주면 대입연산을 할 때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입니다.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다만 문자를 불변을 시켜버리면 문자열이 변화될 때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자를 불변을 안 지키면 대입을 할 때 그때그때 공간을 새로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문자 불변을 안 지키면 문제는 문자열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이. 그래도 다른 인스턴스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고에서는 요거를 선택했다. 문자의 불변을 지키는 걸로. 그래서 불변을 하면 뭐가 좋아지냐? 공유가 된다. 불변하면 공유가 된다. 왜냐? 데이터의 일관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해서 좀 길었죠. 1시간 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왜 중요하냐? 슬라이스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슬라이스 문자열 스트링은 앞에 봤듯이 두 개의 필드로 돼 있다. 눈에 강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와 램으로 돼 있다. 슬라이스는 세 개로 돼 있다. 데이터와 램과 캡이라는 놈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개 구조가 비슷하다 이거예요. 시밀러하다. 그러니까 얘를 잘 이해하면 얘도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슬라이스를 이해하는 게 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에서 슬라이스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얘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스트링을 잘 이해하면 이제 슬라이스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슬라이스 전초전이다. 스트링 구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구조로 돼 있고 두 번째로 불변하다. 불변하기 때문에 합산이나 뭐 조작을 할 때 새로운 영역이 생긴다.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